저희는 사장마당의 박마당, 엄마당, 최마당. 김마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물홀딩스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몸에 좋은 부동산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전업 투자자고요. 그리고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부동산이 뭐 영양제인가요? 왜 몸이 좋아요? 그렇게 지은 이유는요. 네. 몸에 좋은 부동산이라고 제가 알려드리면 안 잊어먹어요. 부동산을 잘하면 스트레스가 없다. 네, 돈이 많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그쵸. 몸에도 좋고 되게 이율배반적인 거를 갖다 이렇게 믹스시키니까 사람들이 안 까먹어요. 근데 실제로 몸에 좋은 부동산인데 몸에 좋은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으세요? 네,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치고 정신력, 멘탈이 약해지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쓰는 용어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몸빵이라고 그러거든요. 몸빵.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정신력을 못 믿어요. 왜요? 전 개인적으로. 스스로. 네, 제 스스로. 그래서 저는 그냥 몸빵으로 그래서 몸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체력적인 게 받쳐주면 아무래도 이 정신적인 것도 같이 상승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철인삼종을 하고 있습니다. 오, 철인삼종. 대단하신데요. 뭔가 옆에서 보는데 이렇게 다부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되게, 네, 이제 건강함이 강인함이 딱 강인함이 딱 느껴집니다. 지금 경매, 이제 부동산 투자가로 활동 중에 있으신데요. 경매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고, 이제 이거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근데 뭐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사법시험도 준비를 했었고 예, 청춘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일 많이 소비를 했고 저희의 가장 첫 번째 실패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가장 많이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또 딱히 또 실패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 않으세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이제 이 경매 일을 할 때 사실 네. 이게 기본 베이스가 그렇죠. 법률이고 소송이고 집행 절차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시험을 접었을 때 할 수 있는 파트가 몇 가지가 없었어요. 나오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정한 게 법률사무소 근무를 했고 법률사무소에서 있으면서 소송 업무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제 일을 할 때 네.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거나 이러질 않죠. 제가 다 처리하니까. 용어가 낯설지는 또 않잖아요. 우리가 또 일반인들은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렇죠. 낯설고 사실 서면을 쓰려고 하면 복잡한 거는 자신이 못 쓰기 때문에 그쵸. 보통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맡기는 것도 이게 전달을 하면 또 그분이 받아서 쓰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강점이 되겠죠. 그때의 실패가. 경쟁력이 그러면 굉장히 있으시겠어요. 거기서 나오시겠네, 경쟁력이. 예, 거기에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법률사무소에 근무하시면서 이제 집행종이를 계속 하시면서 네. 이제 자연스럽게 경매를 알게 되셨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가 시작되신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이 마인드나 이런 네. 것들이 사업가 마인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 마인드였죠. 남의 일을 해주는. 네. 근데 지금은 그때는 그 일을 했지만 네. 사실은 그때 만약에 사업가 마인드가 있었다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겠죠.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사업가 마인드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사업가 마인드와 근로자 마인드. 딱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사업가라면 먼저 일을 벌리고 네. 일을 투자를 하고 네.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겠죠. 그리고 수익은 이 사람은 가져가죠. 근데 근로자 마인드는 앞에 벌어진 일을 나는 상관이 없고 벌어진 다음의 일을 수습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그냥 그 일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부분만 수입료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네.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차이가 상당히 커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분들은 투자자들이 먼저 일을 선행했던 분들은 돈을 버는 거고 대신에 이제 그 일을 뭐 그냥 속된 말로 받아서, 지치덕거리 하시는 분들은 그냥 큰 도움이 그만- 되진 않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엔 저는 근로자 마인드였던 거예요. 그때의 경험은 많이 쌓인 거죠 대신에. 지금 전업 투자자로 아예 전환을 하시면서 가장 네.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가장 좋은 점은 네. 사업이 보통 이제 변수들이 많잖아요. 네. 외부적인 변수들. 네. 그 외부적인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업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거는 변수도 물론 있긴 하지만 네. 제가 결정하는 부분에 어떤 그 비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저는. 네. 외부적 변수로부터 자유롭다. 네. 오로지 모든 책임은 다 제가 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선제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또 네. 주도적으로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가면서 맞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게 네. 굉장히 좋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를 들면 중계를 예를 들면은 중계는 이쪽 한 포인트를 맞히면 이쪽 한쪽에서 어그러뜨리고 맞죠. 이쪽을 맞히면 이쪽이 어그러지고 하는데 경매는 일단은 시작을 할 때 제가 판단해서 일단 낙찰이 되면 또 물론 뒷수습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죠. 그게 좋은 거죠, 그냥. 마무리까지. 네. 다. 네. 그러네요. 도안이면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대표님도 혹시 뭐 경매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관심은 있었는데 네. 경매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권리 분석이잖아요. 네. 권리 네. 분석. 네. 그걸 잘못해가지고 손해 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좀 봤거든요. 네. 샀는데 뭐 입찰해가지고 샀는데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제일 확신이 안 드니까 감히 이게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단편적으로 이제 흔히들 유행하는 사람들끼리 떠도는 말들 보통 들어보면 경매에서 이제 뭐 집 싸게 샀다 또 내지는 돈을 좀 벌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서 아마 이제 나도 해볼까 이렇게 이제 호기심 네. 내지는 그렇게 네.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실패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왜냐하면 예 있으세요 혹시? 재경매가 입찰 보증금을 날린 경매란 말이에요. 재경매라고 하는 거는. 재경매. 근데 그게 전체 경매의 7%를 정도 차지해요. 보통 서울에서 입찰 보증금을 갖고 간다 그러면 보통 몇 천이에요, 무조건. 그쵸, 무조건. 싸도 몇 천이에요. 근데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잘못해서. 근데 그 이유들은 너무나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 분석 잘못해서 시세 잘못 판단해서 대출 계획 잘못 세워서 많아요. 그렇죠. 낙찰이 되더라도 또 대출 네. 부분에서 네.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기는 다 될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서 걸려서 그렇게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전문가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은 케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적치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뭔지를 대충은 알아요. 마치 의사가 임상 경험이 있는 그렇죠.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쵸.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만약에 하신다면 자기가 이제 그분하고 친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빠른 방법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네. 말씀을 예전에 나눠봤는데 개인적인 사석에서도 원하시면 따라다녀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을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네. 뭐 진짜 옆에서 하다못해 법원 경매장에도 가가지고 분위기도 그쵸, 익히고 네. 실제로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들으면서 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겉에 보기와 또 실제로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 또 사업도 그런 면에서는 또 뭐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또 명도라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극단에 있는 상황끼리 부딪히는 경우란 말이에요. 누구는 뺏으려고 하고 누구는 안 뺏기려고 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을 안 했다면 네. 경험자들한테 얘기를 조금 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주셨던 거. 네. 이 사건이 다른 건데 네. 대표님이 파고 말고 보니까 이게 사실 소유주가 같은 아. 거죠. 이거 영업 비밀이 아니면 한번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권리 분석이라는 게 단편적인 것도 있지만 되게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건이 두 개가 물려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물려 있는 케이스들. 예를 들면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채만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다 무너지거든요. 연쇄적으로. 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경매건들이 이 법원 경매는 관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네. 이 갭 투자하신 분들이 서울도 있고 지방에도 갖고 있으면 이 물건이 따로 놀게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 배당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배당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면 거기서 또 이제 또 수익이 나는 케이스도 있고 케이스는 상당히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꼼꼼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약간은 탐정같이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게 이제 체화되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옥석을 가리게 되고 돈이 되는 거죠. 그때 그 건 네. 진행하실 때 그 경쟁자가 몇 명 있다고 하셨죠? 아무도 안 왔죠. 대표님 혼자. 네. 저는 들어온다고 하면 한 명 생각했거든요. 임차인.
임차인이 네, 나갈 임차인도 수가 안 들었어요? 없으니까. 임차인도 안 들었죠. 임차인은 방심했죠. 그 다음 차수에 들으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니까. 근데 더 내려가면 네, 근데 저는 지금 받으나 다음에 받으나 그 배당에서 구조를 따지면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차수에 들어간 거예요. 대표님 지금 경매하시면서 진짜 눈물콜물 흘릴 정도로 너무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되게 감사한 게 네. 사고가 난 적은 없어요. 다행이네요. 네, 제가 이제 케이스도 상당히 많고 뭐 이렇게 거래 금액만 따지면 한 600억, 700억까지 되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것 같죠? 그러니까 600억, 700억. 많은 거 아닌가요? 근데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100억짜리 한 건 하면은 거래 금액이 100억짜리 네 건만 하면은 400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그렇게 많아도 그리고 또 하나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부동산은 이게 1억짜리를 하나, 10억짜리를 하나, 100억짜리를 하나 똑같아요. 루틴은 다 똑같아요. 금액만 다를 뿐이다. 금액만 다를 뿐이에요. 1억을 하나, 10억을 하나, 100억을 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배워놓으면 좋네요. 이 루트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요. 네, 똑같죠. 네. 근데 수수료는 달라지죠. 좀 더 큰 사업을 또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목표하는 게 한 달에 한 건이거든요, 지금. 네. 제가 한 달에 한 건을 하고 하면 제가 아마 제가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자본금이 쌓이면 좀 더 재밌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미 머릿속에는 있고요. 그럼 지금 대표님 말 나온 김에 저희가 사업 목표와 개인 목표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업 목표는 일단은 뭐 과정은 그냥 재밌게 하는 게 목표고요. 재밌게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결과치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금 뭐 황당하다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400억이 일단 첫 번째. 나 박수 쳐드리고 싶어. 억 나왔어. 몇백억 나왔어. 400억인 이유가 뭘까요? 네. 궁금하네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로또로 맞은 최고 금액이 400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행운으로 400억을 가져갔는데 내가 그냥 한번 해보자. 난 실력으로 해보자. 네, 그냥 한번 그냥 몸빵으로 한번 해보자. 몸빵.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경매가 영어도 그렇고 일도 네. 그렇고 재밌을 일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밌게 일을 하신다 그러는데 재미는 이런 거죠. 성취감이죠. 한 건씩 낙찰을 받았을 때 해결해 나가는 재미가 해결해 있어요. 나- 권리 나가는. 분석을 짜릿하게 해냈을 때 막 그런 건가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해결이 되는 게 그게 가장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모니터에서 제가 추리는 게 거의 70%고요. 현장에서 추리는 게 한 30%. 그러니까 30%는 확인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니터상에서 70%를 보면 대충 스토리가 나와요. 스토리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를 정리를 하고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에 가서 나머지 30%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 제가 생각했던 게 나중에 정말로 낙찰이 되고 해결이 되고 했을 때의 그 성취감이 좋은 거예요. 그게 재밌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네. 흐름이 갔을 때 네. 아니, 진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돈이 그렇게 벌려서 됐을 때는. 일 때가 아니고 근데 그게 어차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약간의 어떤 삐딱선이라든지 변수가 나타나지만 또 그것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게 이미 입찰을 들어갈 때 확률을 판단했을 때 저는 많이 고민을 해요. 이게 몇 프로짜리인지. 근데 뭐 95%, 70%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한 80%만 돼도 솔직히 불안하거든요. 80% 확률을 가지고 들어가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불안해요. 왜냐면 20%는 네. 변수가 너무 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투자하고 나서 해결하는 재미도 상당한 거예요. 재밌게 사는 게 제 목표고 네. 올해 목표는 5가지를 정했고요. 5가지요? 1번 첫 번째 일단은 바로 월 3천 만들기. 월 네. 3천 네. 순수익이 아니고 네, 수익이요. 오케이 2번 네. 2번은 책 쓰기. 좋아요. 어떤 경매 책이요? 관련 사전. 제목은 아빠는 재밌게 살기로 했다. 와. 네. 저 대표님 블로그 갔는데 그 문구를 보고 네. 사실 그냥 아빠는 재밌게 살기로 했다. 이 문구 하나만 봐도 대충 어떻게 사실지가 머릿속에 조금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네. 활동들이 좀 약간 좀 그런 게 보이긴 해요. 네. 그쵸. 철인 3종 경기부터 해서 네. 세 번째 네, 근데 일단 유튜브를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미뤘어요. 네. 유튜브 네, 시작. 이제 하기로 했고요. 이미 네. 오늘 시작하셨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스타트를 네네, 끊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턱 쏘세요 네, 알겠습니다. 쓰겠습니다. 네 번째 네, 네 번째는 저 하와이에서 철인 3종 하는 게 와우. 네가 가라 하와이 네, 이겁니까? 하와이 한번 가서 철인 진짜 가족이랑 너무 같이 좋죠. 가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철인 3종 할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은 다섯 번째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그냥 이거는 돈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그 기프트 사업. 기프트샵 사업? 기프트 사업, 선물 사업. 선물 사업. 아. 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겁니다. 그냥 네. 그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 굉장히 폭이 넓으시네, 와이드하시네요. 재밌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요렇게 하고 싶다는 건 이제 재밌게 살기 위한 올해 실행이 되겠네요. 근데 지금 다 실행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다 너무 재밌는 목표예요. 월 수익 3천 생각해도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너무 좋네요. 뭐 네, 불가능한 너무 일은 좋고. 아니잖아요. 300억짜리 하나 하시면 되잖아요. 원래 이게 처음 했을 때 월 1,000으로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날. 근데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보름 지나면서 3,000으로 가자고 바꿨습니다. 재미없었군요. 그렇게 된 거네요. 하긴 수익은 많으면 재밌어, 원래. 네.